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019170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주가 주목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재료에 대한 이유는 있었는데 신풍제약이 최근 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면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2017년 1850억의 매출이 2019년 1897억의 매출로 2년 사이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정반대입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 90억에서 2019년 20억으로 역성장해왔습니다. 심지어 크게 줄어든 셈이 됐죠. 당기순이익은 그나마 유지하는 수준으로 2017년 21억에 당기순이익이 2019년 18억으로 기록했는데요. 이것과 함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인데요.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1조 원을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3조 원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풍제약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바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 치료제를 피라맥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7월 1일날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던 시가총액이 한 달에 굉장히 많이 오른 셈이죠. 코로나 초기 대비해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풍제약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임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한국 임상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신풍제약의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되었던 내용입니다. 7월 8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승인되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찾아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관련 기준을 따른다면 여기에 등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풍제약도 여기 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환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그 실험이 피라맥스를 이용하는 실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폰서로 신풍제약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스타트,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 완료를 2020년 12월, 올해 12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 완료를 2021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은 2상이고요. 그 외에 임상 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로 지원하기 위한 요건들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앞서 기사에서는 환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병원별로 임상시험 모집 현황을 보면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 안산병원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병원들은 not yet 리크루팅으로 아직 리크루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군요. 자체가 베리피케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 7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 자체가 그리 오래된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봐서 환자 모집의 난항까지 겪는 것으로 보기는 확인이 어렵지만 환자 모집이 아직 진행 초기 단계인 건 맞아 보입니다. 신풍제약의 주가에 관한 최근 이슈로는 이 치료제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뜬 소문에 가깝거나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테스트 관련주로 신풍제약이 뜨기도 했지만 실제 직접적인 약을 생산한다기보다는 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인 페니실린을 다루기 때문에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목받았던 것으로는 클로로킨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주 언급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코로나19 관련 치료 물질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 FDA에서 효능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주가의 등락폭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신풍제약인데 실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개요를 보게 되면 의약품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의약품을 글로벌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요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약품이라 이런저런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게 디테일한 숫자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서 사업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매출 실적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약품 구분 자체를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체화시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유추하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내수와 수출 그리고 해외 현지 매출 비중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32기인 2017년부터 매출 자체는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내수만 봤을 때는 성장하고 있기보다는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출과 해외 현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해외 매출은 2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고 수출 역시 2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수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체는 조금이라도 상승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해외 매출에 관해서는 일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인식으로는 일본이 화학 관련 더 발달해서 의약품도 더 잘 만들어낼 것 같았는데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요. 국내는 리베이트 관련 정책 강화에 따라서 회사의 판매 전략도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리베이트 관련 제도는 바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법인데요. 과거에는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금전 물품을 제공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이같이 진행을 할 때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게 리베이트 쌍벌제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이 같은 깊이 있는 해석을 떠나서 현상적으로 보자면 리베이트를 조심하게 되는 현상 자체가 생긴 것은 맞아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신풍제약에서도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보도록 하죠. 매출은 상승하고 있지만 매출 원가율은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 56%대의 원가율이 2019년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는 역성장을 했는데요. 다만 원가율이 다른 제조업 등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환관비 역시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8년 대비해 봤을 때 2018년은 매출액 대비 36.8%였던데 반해 2019년은 39%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2019년에는 판매 촉진비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와 서비스비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는 매출 확장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을 끌어올린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9년까지 봤을 때 수익을 끌어올린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요. 정말 영업이익이야말로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하게 줄어들어왔는데요. 2019년에는 2018년에 3분의 1 수준도 안되는 20억도 안되는 19억 6천만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 외 활동에서는 좀 숫자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기타 이익이었습니다. 이 기타 이익의 자세한 계정을 찾아가 보게 되면 무려 40억 원의 보험 수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안산 1공장 합성동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가 난 화면인데요. 다만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전체를 다 태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1층 정도만 화재가 났던 걸로 보이고 1시간 반 만에 그래도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하고요. 여튼 이 같은 불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17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에서 흐름상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약이니까 당연히 공장도 있고 여러가지 기계도 있고 하니까 유형자산이 가치가 높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는 기업이라면 여러가지 무형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텐데 숫자로만 보더라도 신풍제약은 연구활동 등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생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 계정에서도 흐름상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최근 자료를 통해서 흐름을 좀 더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죠. 동기 매출 역시 증가세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5% 정도 올라서 49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매출 원가는 이에 비해서 더 높게 올랐습니다. 약 7% 정도 올랐는데요. 원가율이 60%도 안 되는 수준에서 61%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매출의 금액이 컸기 때문에 다행히도 매출 총이익의 성장은 달성했고요. 판관비도 소폭 줄어서 영업이익은 꽤나 늘어난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는 금융수익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외화 환산 이익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 같은 결과로 당기순이익은 약 2배 정도 늘어난 17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서도 흐름상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고요. 여전히 유형자산이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 무형자산이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코로나 임상 진행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가치가 반영될지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까지 보게 되면 신풍제약은 나름 제약사로서 약도 만들어 판매하고 이익도 창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인 연구 개발 활동의 성과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쉬웠고요. 보고서 상에는 이와 함께 현재 주가에 반영될 만한 포인트는 따로 보고서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코로나 백신 관련 개발 이슈만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풀이해서 보면 코로나 임상 진행의 결과에 따라 몇 배로 올랐던 주가가 다시 곰돌박질 쳐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이제 주가로 가서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급등으로 신풍제약은 오늘 거래 정지 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켜볼 만한 것은 주가가 상한가를 찍어가면서 오를 때 거래량을 붙여가면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선주든 그냥 신풍제약 주식이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두 주식 다 7월 초에 비해서 4배가 넘거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서운 추세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직 신풍제약이 코로나 백신 관해서는 확정할 수 있는 가치가 크지 않은 게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임상 실험은 빨라야 12월쯤 돼야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것을 감안하자면 지금 7월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몇 배씩 뛰어넘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주가를 유지해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미친듯이 상한가를 찍었던 이때를 기억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지는 않아서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목받는 주식의 경우에는 장중에서 힘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주목받는 기업 신풍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임상 결과만 해도 한참 남은지라 지금의 주가는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실제 백신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신풍제약이 되길 기원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